예전에 처음 나왔던 그 PDO라는 성분의 녹는 실 리프팅은 실 자체가 녹아 없어지는 시기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였습니다. 물론 실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나서 녹아 없어진다고 효과가 6개월 후에 샥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술을 얼마나 그 의사 선생님께서 잘 하셨냐라는 데 변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실 리프팅이라는 것은 사실 실을 삽입하는 깊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잘 좋은 깊이에 넣으면 훨씬 더 오래 갈 수가 있고요. 이 실 리프팅을 일반적으로 하는 식으로 하면은 말 그대로 6개월 후에 또는 5, 6개월 후에 효과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새로 나온 PCL이라는 성분의 실은 실 자체가 기존의 PDO보다 두세 배 정도는 오래 갑니다. 효과가 두세 배 오래 간다고 꼭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PDO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떤 레이저를 쓰느냐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표피에 적용하는 레이저는 실 리프팅 후에 하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티를 빼거나 주근깨를 빼거나 또는 IPL 정도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피부 깊이 들어가는 레이저들은 조금은 자제를 하시거나 또는 한참 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 리프팅 후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 4개월 후에 하시면 큰 지장은 없습니다. 요즘에 사실 실 리프팅에 사용되는 실의 종류가 정말 한 30가지는 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분은 똑같지만서도요. 굵어지고 특수실일수록 사실은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얇고 가늘고 이런 콜라겐을 자극하는 실들로 위주로 하시면 부작용이 거의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연세가 있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또는 많이 처지신 분들은 이런 굵은 실들로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잘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녹는 실이라고 하더라도 얼굴이 울릉불릉 또는 양쪽이 비대칭, 짝짝이가 된다든지 또는 실 끝 부위가 튀어난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경험이 많고 이런 시술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은 바늘을 이용해서 넣습니다. 피부에. 바늘이 들어가면서 혈관을 찌르면 당연히 멍이 들고 붓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멍이나 붓기가 얼마나 가느냐는 지극히도 그 개인차가 심합니다. 평균적으로는 일주일 정도고요. 그렇지만은 조금 오래 가는 사람은 2주까지도 갈 수는 있고요. 정말 그 혈액이나 어떤 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연한 멍이 한 달까지도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한 일주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대건 30대건 사실은 그 피부가 처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얇거나 또는 어떤 영양적인 문제 또는 살이 빠지면서 급격히 처지는데 20대 여성분들이나 나이 어린 분들은 이런 콜라겐 자극하는 테크닉으로 실을 넣어주면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피부 두께라든지 어떤 피부의 탄력에 따라서 녹는 실 리프팅 종류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님 나이 때는 탄력이 많이 떨어지시니까 조금은 저희가 이런 소위 말하는 물리적인 리프팅, 그러니까 위에서 살짝 당겨 올리는 리프팅과 콜라겐 자극하는 리프팅을 같이 해드리면 도움이 되고요. 남자분들은 대체적으로 피부가 여성들보다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대체적으로 물리적인 리프팅과 콜라겐 자극하는 리프팅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그 의사 선생님들이나 병원에서는 이 실을 이용해서 콜라겐을 자극하여서 눈가라든지
미간이라든지 입 주변의 그 짜잔한 주름이라든지 또는 목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요거는 실을 넣는 깊이라든지 또는 그 시술자의 경험에 따라서 결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변수가 조금 있는 그런 시술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효과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변수가 많은 그런 질문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PDO라는 실은 6개월에서 8개월이면 노가 없어지고 PCL이라는 실은 실 자체가 16개월에서 24개월 지나면서 천천히 녹아서 없어지지만 그 효과가 그러면 6개월, 8개월, 효과가 16개월에서 24개월이냐? 그건 아닙니다. 적절하게 콜라겐을 잘 자극하면은 그 결과는 2년에서 3년 가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효과가 없어도 그래도 대부분은 6개월 정도는 가고요. 또 길게는 2년까지도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 리프팅은 사실 안 녹는 실이든 녹는 실이든 초기의 부작용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부작용은 뭐냐면 간단하게는 멍이나 붓기가 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굵은 실이나 굵은 가시들을 이용했을 때는 소위 피부가 꺼지는 딤플링 현상, 그리고 또 울렁불렁해지는 현상, 또 양쪽이 비대칭이 되는 현상, 또는 실이 튀어나와 보이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녹는 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경험이 많은 시술자는 이런 부작용들이 거의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시술은 사실 한 번 하고 만족하시면은 안 하셔도 되지만 대부분은 나이가 이제 들면서 피부가 점점 처지고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다가 안 한다고 확 나빠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녹지 않는 실, 영구적인 실 리프팅은 15년 그 훨씬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왜 갑자기 녹는 실 리프팅이 이렇게 각광을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영구적인 실로 리프팅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실로 해도 효과는 다 1, 2년에서 2, 3년이면 다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작용이 생기면 신기하게도 부작용은 영구히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녹는 실 리프팅은 마찬가지로 효과는 비슷하지만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얘는 무조건 거의가 다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녹는 실 리프팅이 각광을 받게 됐는데요. 그럼 결론으로 요약하자면 안전하기 때문에 붐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웬만한 병원들에서 하는 리프팅을 들어가셔서 동영상이든 테크닉을 보시면 많은 곳에서는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걸 당겨주는 리프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눈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싶으시면은 이 옆에서부터 들어가서 당기는 리프팅을 하시면은 눈에는 지장이 안 가기 때문에 싸나워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이제 시술자가 어떤 테크닉을 쓰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마스터 클리닉 권한진 원장입니다. 실 리프팅은 콜라겐 자극하는 실 리프팅이 있고요. 메카니컬하게 당기는 리프팅이 있고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콜라겐 스티뮬레이션 하는 테크닉은 부작용이 거의 안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다고 해도 조금 멍이 들거나 좀 약간 붓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당기는 이런 리프팅들은 어그레시브한 시술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이 이렇게 딤플링이 생기거나 이렇게 꺼지거나 또는 실 끝에 부위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부작용인데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첫 번째가 경험이 많은 시술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적절한 실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적절한 강도로 당기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일은 해외에 가고요. 3일은 한국에 있고요. 하루는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제가 매주 해외를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다니는 나라들은 예전에는 제가 동남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홍콩 이런 나라들을 주로 많이 다녔었고요. 중국도 많이 다녔었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유럽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스웨덴, 스톡홀름, 이번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호주, 캐나다, 밴쿠버, 캐나다, 토론토, 멕시코, 브라질 이렇게 점점 유럽과 남미로 지금 저희의 한류 트렌드 또는 녹는 실리프팅 이런 K-뷰티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큰 학회나 현지의 회사들의 요청으로 저희가 핸즈온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핸즈온 워크숍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들을 상대로 저희가 이제 어떤 실리프팅을 하는 것을 라이브로 교육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이제 유럽 쪽은 장거리 비행이 많다 보니까 낮과 밤이 뒤바뀌어서 시차 적응을 거의 2-3주에 한 번씩은 낮, 밤이 뒤바뀌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람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특히 유럽이나 이런 한국을 특별히 생각을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 한국의 어떤 미용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고, 또는 어떤 나라 가면은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의 의사가 와서 이렇게 강의해 준 건 처음이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프랑스에서도 가장 유명한 병원들을 모아놓고 한 핸즈온 워크숍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보람이 있는 거는 프랑스, 런던, 스웨덴의 의사들이 한국에 대한 어떤 미에 또는 뷰티에 대한 그런 재조명을 하게 되어서 한국이 굉장히 앞선 나라라는 것을 인정을 해줄 때 굉장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의료 쪽의 K-뷰티는 붐이 유럽까지는 일지는 않았습니다. 화장품은 이제 조금씩 일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선두주자, 선구자로서의 의료 미용에 대한 K-뷰티를 지금 유럽 쪽에 전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한국의 의사들이 유럽 쪽에서는 강의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이 K-뷰티, K-의료 미용 뷰티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유럽을 공략을 해야 합니다. 제가 강의하고 또 이렇게 핸즈온 워크숍을 하는 어떤 내용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접하지 못했던 어떤 미용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지금 전파하고 있는 이런 테크닉이나 어떤 술기들은 성형외과 수술과 일반 피부과 시술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어떤 약간 중간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럽의 의사들이 굉장히 신기하고 또 임프레시브하게 저희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 6년째 그 1, 2월 달에 열리는 프랑스 파리의 임카스라는 국제 미용 학회에서 강의를 매년 하는데요. 제가 강의가 끝나면 여러 나라의 의사들이 수십 명이 저희 부스까지 와서 저희 제품과 어떤 시술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때, 그때 제가 굉장히 뿌듯하고 인상이 많이 남았습니다. 현재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 저희가 굉장히 인기가 높고요. 다른 유럽들도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성형수술은 조금은 자제하는 분위기고요. 일반적인 피부과 시술은 또 환자분들께서 좀 효과가 약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세미 인베이시브 또는 미니멀리 인베이시브라는 최소 침습 시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떤 효과 면에서는 탁월하기 때문에 요즘 추세가 점점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자연스러우면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개성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양인이나 한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한국에서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V라인 또는 광대가 튀어나오면 다 줄이려고 이런 수술이나 시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가시면은 이분들은 오히려 턱선이 도드라져 보이게, 심지어는 여기에다 필러를 넣어서 커 보이게 만들고요. 또는 광대를 돋보이게 하려고 필러를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푹 세우기도 하고요. 나라마다 어떤 그 문화나 어떤 그 스타일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바쁜 관계로 사실 시술을 받을 시간이 거의 없지만 1년에 한 3번 정도는 짬을 내서 하이프, 요즘에 이제 또 어떤 하이프 중에 안 아픈 것들도 많이 나와서 그런 시술은 시술 시간도 1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제가 올해만 저도 2번을 받았습니다. 하이프 플러스라는 시술을 제가 2번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좀 날씬해 보인다고, 갸름해 보인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요즘에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시술이나 어떤 테크닉들이 나오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혼란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어떤 시술을 하든지 간에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시술을 했는데 우리가 텔레비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연예인이 되게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얼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게 또 두 번째 트렌드고요. 세 번째는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거는 좋은데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그게 또 시술로서 어떤 매력이 없겠죠.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이 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자연스러움, 효과가 있는 거, 그렇게가 요즘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렌드에 맞춰서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거를 이제 따지자면은 안전한 거의 어떤 디퍼런시에이팅 포인트는 우리 몸에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성분이 들어와서 완전히 흡수되는 게 좋은 겁니다. 자기 거라고 해서 이 안전한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이식은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면 어색해지거나 부자연스러워지거나 딱딱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년, 2년 안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이 안전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아주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녹는실 리프팅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완전히 녹아 없어지지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처음 나온 녹는실 브랜드가 울트라V입니다. 처음 나왔기 때문에 가장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6, 7년 전에는 어떤 모노라는 실로 출발을 했지만 그 다음에 회오리, 그 다음에 더블 트위스트, 그 다음에 가시, 양방향 360도, 또 그 다음에 캐놀라, 또 최근에는 아주 획기적인 녹는실이지만 2년이 가는 녹는실이 또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 최초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종류의 녹는실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어떤 컨비네이션과 테크닉과 파생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실 브랜드하고는 차원이 다른 브랜드입니다. 이제 PCL 실은 PDO에 비해서 많은 단점을 보완한 실입니다. PDO 실이 효과가 좋았지만 또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녹는 시점이 6개월에서 8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짧다는 느낌이 있었죠. 근데 PCL은 녹는 시점이 16개월에서 24개월까지 가기 때문에 적어도 2~3배 이상 좀 오래 갑니다.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2~3배 이상 또는 더 많은 콜라겐을 장기간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효과도 더 좀 오래 지속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분들은 여기도 녹는실하고 저기도 녹는실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부위에는 어떤 실을 쓰고 어떤 부위에는 어떤 실을 쓰고 이게 일종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깎지 않아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꺼진 데도 살릴 수 있고요. 그래서 얼굴 윤곽을, 얼굴 형태를 완전히 다르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미의 기준이 존재할까요? 이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하여 세계 곳곳을 다니는 여행가 더마스터 클리닉 권한진 원장입니다. 전 세계의 의료진들은 어떤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구현할까요? 이 물음에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위한 저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세미나에 참석해 더마스터의 독창적인 기술을 전수하면서 K-메디칼 뷰티 네트워크를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티에이징 역시
나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다울 때 비로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기 있는 아름다움을 되찾아드리는 것이 안티에이징 시술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탄력 있는 아름다움을 되찾고 싶은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보다는 간편하지만 쉬운 시술은 아닙니다. 개개인에게 맞는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고민하는 의사만이 환자분들이 원하는 아름다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본연의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고 탄력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움은 하루아침에 완성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비수술적 자연스러운 시술을 연구해온 저의 땀과 시간들을 신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위해 전 세계 의료진과 끝없는 대화를 나누는 더마스터 클리닉 권한진 원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마스터 클리닉 권한진 원장입니다. 녹는실 리프팅은 PDO라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성분, 소재가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온 PLLA라는 녹는실 성분이 있고요. PCL이라는 얼마 전에 새로 나온 2년간은 부드러운 녹는실 리프팅, 이 세 가지 소재가 있습니다. PLLA는 PDO보다 2배 정도 오래가는 녹는실입니다. 단점은 실 자체가 조금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안 쓰고 넘어간 게 PCL이라는 2년까지 가는 녹는실 소재입니다. PCL이라는 실은 PDO라는 실보다 이 실 성분, 소재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긴 실이 있는데 얘가 훨씬 더 잘 휘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물감이 훨씬 적다는 얘기고요. 훨씬 더 튀어나오는 확률이나 이런 부작용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CL이라는 녹는실 성분의 소재가 앞으로는 굉장히 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PCL이라는 녹는실 리프팅을 제일 먼저 한국이랑 해외에 소개한 사람이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바로 저입니다. 원래 PDO 성분 이 소재의 색깔은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실에 코팅을 해서 파랗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할 때 시야에 훨씬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원래 색깔은 하얀색이지만 코팅이 되어서 파란색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마스터 클리닉 권한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 리프팅에 대한 오해와 편견, 모든 것에 대한 궁금증들을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딤플 현상은 많은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저희가 녹는실 리프팅을 쓰기 때문에 사실 딤플링이 생기더라도 웬만한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해결이 되기는 합니다. 시술을 할 때 당연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피부의 탄력 또는 두께, 또 시술 시의 깊이, 이거에 따라 많이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당기면은 당연히 여기가 이렇게 꺼지면서 딤플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관된 깊이로 정확하게 들어가서 리프팅을 해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딸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딤플링은 깊이의 불규칙성에 의해서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녹는실을 주로 쓰는 이유는 어떤 부작용이 혹시라도 생기더라도 1년 반 후에 실이 완전히 녹으면서는 그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녹는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부작용이나 어떤 시술에 의한 부작용들, 예를 들자면 멍이라든지 붓기라든지 딤플링이나 약간 운다든지 이런 경우는 녹는실이나 안 녹는실이나 똑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롱텀 부작용은 녹는 실보다는 녹지 않는 실에서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20, 30대 여러분들도 녹는실 리프팅 중에 콜라겐 부스팅 테크닉으로 자연스럽게 리프팅이 되면서 얼굴이 나이를 들면서 처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녹는실 리프팅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은 20대 중후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적당한 개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떤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사실은 부위에 따라서 어떤 실을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6종류의 실을 각각의 부위에 따라서 다르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녹는 실 PDO, 사실 30년도 넘게 인체의 내부 장기를 꾸미는데 쓰여왔던 실입니다. 장이든 간이든 수술을 한 다음에 다시 열어서 실밥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6개월, 8개월 녹는 실을 써서 그 실들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없어지도록 하는 그런 실을 저희가 리프팅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증명된 바로는 안전성이 굉장히 높고 부작용도 사실 알러지 반응도 난 적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녹는 실은 분해가 수분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확실하게 분해가 되는 걸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실 자체는 PDO라는 실은 6개월에서 8개월, PLL이라는 실은 16개월에서 18개월, PCL이라는 실은 지금 현재는 16에서 24개월 정도 분해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라겐을 자극하고 포인트가 되는 자리에 리프팅을 해주면은 보통은 1년에서 2년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물론 나이나 피부 상태에 대한 변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6개월, 8개월 녹는 실이라고 6개월, 8개월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거의 2배 이상은 효과가 나올 수 있고 지속이 된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그 실 리프팅을 했던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위에 어떻게 실을 넣는지를 알기 때문에 감안해서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을 이렇게 넣는데 슈링크나 울세라나 이런 기계들이 그 하이프를 선으로 쏩니다. 자, 그런데 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선으로 쏴버렸으면 이 실 리프팅이 효과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 리프팅을 이렇게 했는데 슈링크를 이런 식으로 따다다다다 쏜다면은 쏘다가 겹치는 부위가 여기 한 포인트밖에 없기 때문에 겹치기도 힘들거니와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실 리프팅을 한 다음에 또 많은 고주파들을 하거든요. 고주파는 굉장히 뜨거운 열을 가지고 콜라겐을 자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실 리프팅을 한 다음에 고주파를 때리면은 실 리프팅 효과가 마치 없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 리프팅 후 약 3개월 안쪽에는 고주파 열을 내는 장비의 어떤 리프팅 시술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살이 적당히 많으면 리프팅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살이 너무 많으면 당연히 그 리프팅 효과가 훨씬 덜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을 좀 해결하는 시술과 실 리프팅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아주 극대화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시술에 대한 통증을 통상적으로 1부터 10까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가느다란, 모노, 토네이도, 트위스트 이런 콜라겐 자극하는 종류의 실들이 있고요. 또 큰 굵은 가시, 긴 캐놀라로 들어가는 그런 실들이 있고, 그래서 가느다란 실들은 통증을 보통 3 이 정도 전후로 얘기를 하고요. 굵은 캐놀라나 관을 집어넣어서 가시나 바브실, 땡기는 실을 할 때는 통증을 5, 6, 7 정도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또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통증을 잘 참으셔서 그냥 하시는데, 만약에 너무 겁이 많으신 분들은 수면 마취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마스터 클리닉 권한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팔뚝 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더운 계절이 다가오면은 민소매라든지 짧은 이런 팔을 많이 입게 되는데, 제일 고민인 게 이 팔뚝살입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딱 붙이면 여기가 뽀록 튀어나오거든요. 또는 많은 분들이 시술도 고주파부터 심지어는 지방 흡입까지 했는데 왜 이 살이 덜렁거리느냐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팔뚝은 사실은 활동을 할 때 이렇게 펼칠 때가 많기 때문에 지지하는 데가 없습니다. 자, 웃긴 거는 지방 흡입을 해서 지방을 확 다 뽑았는데 신기하게도 거죽만 남아서 거죽이 탄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단순히 지방을 없애서만은 안 되고 다른 시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녹는 실은 잘 쓰면은 리프팅도 가능은 하지만 콜라겐 재생이나 탄력에 최고인 게 녹는 실이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녹는 실을 잘 활용하면은 여기에 콜라겐 재생하는 방법으로 실을 시술하면은 탄력이 생기면서 이 늘어진 팔뚝살이 딱 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지 어떤 시술자의 그 노하우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리프팅이 지방층에다가 실을 아무리 넣어도 여기에 탄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피부와 지방의 사이에 넣어서 이 피부가 탄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노하우나 시술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팔뚝살은 저희가 녹는 실로도 얼마든지 많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팔뚝의 실을 잘 활용해서 했을 때 붓는 거는 한 2-3일 정도 있을 수 있고요. 바늘로 찌르기 때문에 멍이 들면은 한 1-2주 갈 수 있고요. 그리고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겠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가볍게도 할 수 있고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름에 대비해서 가장 좋은 시술이 될 듯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속기간은 보통은 저희가 1년에서 2년 정도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지방이 많거나 또 많이 늘어지신 분들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리타치를 한번 하셔서 하시면은 또 많이 지속이 됩니다. 운동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효과는 좋고요. 그리고 2년 정도 후에 또 다시 시술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마스터 클리닉 권한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재미있는 힙 리프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엉덩이 힙 부분은 많은 치료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해보고 시도도 해보았지만 실제적으로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도 않고 롱 라스팅 하지도 않고, 그래서 쉽지 않은 부위 중에 하나가 힙입니다. 실이 좀 들어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밑에 부분이나 이런 부위에는 푸메센트 용액을 넣기도 합니다. 환자나 고객분의 어떤 사이즈에 맞는 실을 선택을 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힙이 위에 부분보다도 밑에 부분이 처지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을 잘 받쳐줄 수 있는 실을 저희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을 넣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되게 간단한 시술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조금 요합니다. 예전에는 레이저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이저들이 가느다란 관으로 된 파이버가 들어가서 콜라겐을 자극해서 탄력을 주는 건데, 이런 시술들은 항상 정말 숙련된 어떤 시술자가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많이 오래 하면은 여기가 쪼그라들고 달라붙어서 오히려 울렁불렁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너무 살짝 하면은 효과가 없고, 그런데 실은 아주 디자인만 잘해서 적당한 간격으로 적당한 위치에 실만 잘 넣어준다면은 그래도 레이저보다는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술만 들어간다면 한 하루 이틀 정도 불편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멍이나 붓기는 당연히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길게 가지는 않고요. 다 3-4일 정도 내에서 끝나고요. 이제 엉덩이가 굴곡이 있기 때문에 실이 끝에 살짝 이렇게 삐져나오는 느낌이 있거나 그런 거는 간혹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있을 때는 바로 그 병원을 방문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불편함의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명을 시술했을 때 5명은 전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이고요. 그 중에 한 2-3명은 앉을 때 뭐가 이렇게 따끔따끔 하는 느낌이 일주일 가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나머지 2-3명은 약간 불편한 정도가 있는 정도.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방 흡입을 하게 된 환자들의 많은 경우에 부작용이 많이 따릅니다. 시술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방 흡입을 했을 때 그 자체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피부가 있고 이 안에 지방이 있고
이거를 흡입을 해서 뽑아냈잖아요. 근데 의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골고루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울릉불릉한 그런 모양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또 지방을 너무 많이 뽑게 되면 어디션 유착이 되면서 또 울릉불릉이 되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는 피부가 처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방 흡입을 후에 피부가 탄력을 잃어서 처지는 것을 녹는실로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환자분들에 대한 임상 케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옥토 트위스트라는 실은요, 그 실이 8줄을 꼬아놓은 실이에요. 일반적인 실은 한 줄이거나 또는 뭐 가시가 있어서 당기거나 이런 컨셉이거든요. 근데 옥토 트위스트는 필러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필러 대신 안전하게 쓸 수 있다. 팔자 같은 데 이렇게 필러를 넣으면은 움직이다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필러가 밀려 올라가서 그런 거거든요. 필러로 인한 실명, 괴사. 근데 얘는 실이잖아요. 역류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험성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콜라겐도 자극하고 채우는 역할도 하는 그런 실이 옥토 트위스트입니다. 옥토 트위스트라는 실은 미간 주름도 5분 안에 2-3개만 넣으면 이 주름이 다 터집니다. 이마는 피부가 되게 얇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리프팅이. 그런데 이 옥토 트위스트를 요 위쪽으로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얘가 여기가 콜라겐이 자극되면서 신기하게도 눈이 이렇게 싹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다. 지금 이제 막 알려지는 시기예요. 현재는 한 100군데 정도 병원들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1년 정도. 실은 6개월에서 8개월 있으면 녹아 없어지지만 그 실이 자극한 콜라겐은 또 한 6개월을 가거든요. 보톡스나 이런 거는 부자연스러워지거나 또 이런 데가 무거워지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효과는 3-4개월. 정말 가성비도 높고 효과도 좋고 안전한 그런 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마스터 클리닉 권한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필러 시술에 관해서 허와실 또는 어떤 소문, 진실 이런 것들을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미간 쪽에, 코의 약간 위쪽에 슈팅을 하다가 만약에 이게 큰 동맥으로 역류를 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필러 종류도 중요하고요. 주사 바늘을 사용하느냐, 또 이렇게 끝이 뭉툭한 관을 사용하느냐 따라서도 어떤 부작용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아래쪽에 또는 이쪽에 우리가 필러를 한 번에 슈팅을 슉 했을 때 또 동맥으로 역류가 된다든지 동맥을 막아버리면 그쪽 부분이 괴사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는 이런 인상을 쓰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또 이렇게
인상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잘못되면은 이 많은 움직임으로 인하여 필러가 이동을 하면서 울릉불릉하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은 코에 처음에 넣었을 때는 아주 예쁜 모양으로 필러가 자리를 잡았는데 3, 4, 5, 6개월이 지난 후에 봤더니 필러가 약간 퍼져 있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어떤 그 초기에 탄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퍼지면서 아바타 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필러 대신 코에는 실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자 부위에 보통 팔자 여기 꺼진데 필러를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여기가 아주 근육이 세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에다가 아무리 필러를 꺼진 데다가 넣어도 꺼진 데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또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필러가 이렇게 하면서 위로 올라가서 오히려 여기가 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부자연스러워지고 팔자가 더 심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반영구 필러는 말 그대로 오래 가는 그런 필러들입니다. 처음에는 환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래 가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효과는 오래 가지 않는데 문제가 생기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흡수되는 안전한 걸로 여러 번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지, 반영구적으로 오래 가는 필러를 굳이 시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코는 이렇게 보시면 어떤 많은 양을 넣으면은 이 좁은 데 위에 필러가 올라와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살짝 퍼지게 됩니다. 요즘에는 필러보다는 또 실을 가지고 코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녹는 실로 1년 내지 2년 가는 실 리프팅을 추천을 합니다. 눈밑은 굉장히 얇습니다. 필러의 종류도 아주 고운 입자 이런 걸 잘 고르셔야 되고요. 이런 라인 위에다가 아주 고운 필러를 조심스럽게 넣어도 피부가 얇아서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눈밑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필러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같이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머스터 클리닉 권한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필러에 대해서 한번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서클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피부 자체가 검으면은 눈 밑에 아무리 필러를 많이 주사한다고 해도 다크서클이 개선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병원들에서 눈 밑에 필러를 쏠 때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제일 많이 쓰는데, 특히 여기 우리가 흔히 부르는 눈물고랑, 여기를 많이 채우는데, 여기를 많이 채우다 보면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이 부위가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틴덜 이펙트라는 그런 일종의 마일드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분자 필러들, PCL 성분의 필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쌌는데 얘가 6개월, 1년 지나면서 알갱이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PLLA 성분의 필러는 굉장히 뻣뻣해지고 노즐이 생길 수가 있어서 눈 밑에는 정말 안전하게 쓰기가 쉽지 않고 별로 필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PDO라는 녹는실 성분의 가루 필러가 나왔는데, 얘는 녹는 시점이 6개월 전후이기 때문에 결절이 안 생기더라. 그래서 눈 밑에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눈밑 필러입니다.
눈 밑에는 웬만한 그 피부과나 성형과에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잘 안 건드리려고 하는 부위 중에 하나이지만 아주 조그만 관으로 된 고주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주파를 구멍을 하나 조그맣게 뻥 뚫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콜라겐을 자극하고 PDO, 울트라콜 같은 필러를 같이 넣어주시면 굉장히 눈밑이 밝아지고 좋게 됩니다. 왜 눈밑에 기계 같은 거를 잘 못 쓰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부가 얇잖아요. 얇은 데에다가 어떤 고주파 같은 경우를 했을 때 화상을 입을 확률도 훨씬 더 높습니다. 팔자주름 그레이드가 1, 2, 3, 4, 5가 있는데 1, 2 정도가 굉장히 좋은 얼굴에 속합니다. 팔자주름이 너무 깊게 파이지 않고 적당하게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처진 게 없는 분들이 시술을 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효과도 많이 봅니다. 그레이드 3, 4, 5로 넘어갈수록 아무리 여기다 필러를 넣어도 그 팔자주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현저히 적습니다. 팔자주름에 관해서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레이드 1, 2, 3, 4, 5 중에서 3, 4, 5 되시는 분들은 이게 처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다가 채워도 얘가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팔자주름의 효과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다 필러를 넣기보다는 얘를 이렇게 살짝 올려주는, 자 이렇게 돼도 팔자주름이 자연스럽게 좋아지죠. 그리고 또 여기가 많이 두꺼워져서 처져 있는 분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고주파 관을 여기다가 조금 구멍을, 보이지 않는 구멍을 하나 뚫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 부위를 살짝 죽여줍니다. 이렇게 죽여만 줘도 팔자주름이 개선되죠. 여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와 여기를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팔자주름이 좋아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머스터 클리닉 권한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필러에 대해서 한번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살이 많은 부위는 좀 대충 넣어도 예쁘게 볼록 잘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마는 소위 삑사리가 좀 나서 좀 더 많이 넣고 좀 덜 넣고 하면은 얘가 울렁불렁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눈밑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필러를 넣으면은 여기가 푸르스름하거나 볼록 튀어나와 있는 모양을 많이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는 여기가 이렇게 날렵하잖아요. 날렵한데 위에다가 필러를 얹어 놓으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예쁩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안전하게 히알루론산 필러를 쓰는데 히알루론산 필러는 보통 1년 전후로 분해가 됩니다. 처음에는 되게 좁빗하고 예뻤던 필러가 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 필러를 코에 넣었던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사실 그 하이코라는 실 리프팅으로도 많이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 팔자는 또 어떨까요? 팔자주름의 어떤 그 형태에 따라 다른데요. 이 팔자주름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 꺼진 데다가 넣는데요. 1, 2개월 후에 환자분들이 찾아와서 원장님 저 필러 팔자 부위에 넣지 않았나요? 근데 왜 여기가 볼록해졌죠? 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항상 입을 움직이다 보니까 밀려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의학용어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의사들이 여러 가지 필러를 많이 써봤지만 다시 히알루론산 필러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1년, 2년 안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을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히알루론산 필러도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부위에 많이 넣어버리면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캡슐처럼 이렇게 감싸면서 순환이 안 돼서 필러가 녹지를 않고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이제 시중에 필러 녹이는 주사 이런 걸 많이들 맞아보잖아요. 근데 그걸로 절대 녹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는 아주 조그만 고주파 관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치료를 하였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하더라도
한 부위에 많이 넣으면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켰던 필러들의 한 종류는 PCL 성분의 필러인데, 이게 오래 가다 보니까 우리 몸에 어떤 면역 과반응을 일으켜서 어떤 부위에 넣었을 때 그 결절, 딱딱한 알갱이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10명을 넣어서 10명이 다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또 PLLA라는 어떤 성분의 필러는 넣은 다음에 굉장히 부종이 심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딱딱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 또 칼슘 성분의 필러는 정말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딱딱해지는 느낌이 있고, 그렇지만 요즘에는 가장 안전하다고 일컬어지는 녹는실 성분의 PDO라는 필러가 나와서 현재 시장에서 막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실리프팅에 쓰이는 이 PDO 성분은 또 20년, 30년 동안 인체에 장기를 꾸매는 또 굉장히 안전한 성분입니다. 알러지도 보고된 적이 단 한 건도 없었고요. 자, 그런데 얘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2, 3일 부을 수가 있고, 조그만 멍이 일주일씩은 갈 수가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3, 4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술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PDO 성분을 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술 시간은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또 어떤 다운타임, 붓는 거나 이런 것들은 하루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실리프팅과 어떤 기계적인 어떤 치료의 중간 정도로 이 녹는실 성분의 울트라콜 PDO 필러를 많이 선택들을 하십니다. 스카우트라나 이런 것들처럼 2번, 3번 콜라겐 자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3번 시술했을 때는 실리프팅 효과랑 비슷하게 효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 안전입니다. 제가 강남에서만 병원을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데,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입니다. 10명을 시술하고 100명을 시술했는데 한두 명이라도 문제가 생기고 오면은 제가 정말 이 시술을 하는데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안전입니다. 두 번째가 자연스러움입니다. 요즘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옛날처럼 뭐 많이 넣어주세요, 빵빵히 넣어주세요, 이런 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세 번째는 이 PDO 필러의 특징은 필러를 본인의 피부에 넣어서 본인의 스스로의 콜라겐을 자극을 유도해 줍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많은 환자분들이 만족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사실 그 수술이 아닌 방법은 기존에는 저희가 필러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필러를 정말 저도 15년 이상을 필러를 코에다 시술하였었는데, 아무리 잘하는 의사가 코에 필러를 넣어도 필러는 시간이 가면서 녹기 마련이거든요. 녹으면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퍼집니다. 자, 그런데 하이코로 이제 불리우는 녹는실 리프팅은, 코 리프팅은 얘가 선입니다. 실은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세워주고 자연스럽게 라인을 잡아주지만 얘가 시간이 가서 녹아도 퍼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현재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코 시술의 하나입니다. 이 미간 사이에 코가 이제 좀 많이 꺼지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꺼진 부분, 또 콧대, 또 코 기둥, 그리고 코 날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코의 모든 부분을 다 건드려서 예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녹는실 코 리프팅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PDO라는 성분의 그 하이코 실을 썼었는데, 얘는 단점이 8개월, 10개월, 1년 안에 녹아 없어지니까 이제 조금 많은 분들이 너무 짧게 간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실 성분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PCL이라는 거의 2년 가까이 가서 녹는 실이 나왔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이런 시술하는 거는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마스터 클리닉 권한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이코 리프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코는 녹는 실로 코를 아주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세우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기존에 필러를 넣으셨던 분들이 필러를 처음에 넣었을 때는 만족을 합니다. 몇 개월이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후에 넣었던 필러가 옆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HA는 이 젤리 같은 필러인데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머무르지 못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코에 넣었던 필러가 6개월, 1년 이상 지나가면은 주자로 더 이상 녹일 수가 없게 됩니다. 하이코라는 실로 코를 예쁘게 세우기도 하지만 퍼진 코를 좀 녹이고 실을 넣어주면은 굉장히 예쁜 코 모양을 다시 되찾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이코 3웨이 테크닉 방법도 진화가 되었고요.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은 자연스럽게 가는 하이코를 시술하면은 만족도도 높고 예쁘게 만들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코 3웨이 테크닉이라는 뭐냐면은 하이코를 할 때 보통 여기를 뚫어서 이렇게들 많이 시술을 하였고요.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을 이렇게 시술해서 콧대도 딱 잡아주기도 하였고요. 문제가 뭐였냐면 코끝을 예쁘게 만들고 싶어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필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퍼져서 주먹코가 되었다. 이런 경우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실은 딱딱하고 선이기 때문에 거꾸로 위에서 밑으로 넣어서 코끝을 이렇게 살짝 예쁘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ne way, two way, three way 코를 조각을 해드리는 하이코 3웨이 테크닉이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마취 크림을 바르고 시작을 하고요. 주사 마취를 할 때 10초, 15초 그거만 잘 참으시면 그 다음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예전에 수술을 하셨던 또 안에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이 시술 때문에 혈액순환이나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일반 분들보다 더 높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러를 너무 많이 넣었던 사람들은 하이코 시술하기 전에 이 필러를 꼭 녹이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튀어나오거나 부자연스러운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마스터 클리닉 권한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이코에 대한 팩트 체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이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시술일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시술일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세대가 변하면서 시술이나 하이코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실이 바늘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옛날 얘기고요. 요즘에는 뭉툭한 캐놀라 안에 실이 들어 있어서 옛날처럼 그렇게 침습적으로 여러 번 찌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뭉툭한 캐놀라로 보통 6개에서 10개 정도 실을 넣기 때문에 위험하거나 또는 많이 찔러서 피가 나거나 이런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 하이코 실은 PDO라는 실이 주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PCL이라는 거의 2년 가까이 가는 녹는 실이 많이 쓰입니다. 이 실들은 장기를 꾸미는데 사용하던 실들입니다. 확실하게 녹는 걸로요. 그런데 부위에 따라서 또는 혈액순환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게 6개월, 8개월 가는 실이라고 치면은 그게 더 오래 갈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안에가 딱딱해지고 거칠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조차도 보통 6개월, 1년, 2년이 지나가면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맞지만 그 더 뒤에 것까지를 합친다면 틀린 말이 되겠죠. 전혀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열게 되면은 실 그냥 보이는 대로 제거하면 그만이고요. 하이코 시술을 받은 지 1년, 1년 반 정도까지는 초기에 약간의 유착 같은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수술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하이코 시술을 지금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환자분들이나 고객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술 시간이 사실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이 선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DO라는 실은 6개월에서 8개월, PCL이라는 실은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가는데 안전한 걸로 그냥 1년, 2년에 한 번씩 10분 투자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실을 너무 작게 넣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보통 저희가 그 1제로 정도 되는 굵은 실을 저희가 보통 6개에서 10개 정도 넣는데 제 양심에 손을 얹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뭔가가 좀 착오가 있거나 실을 너무 조금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자꾸 막 흔들어도 별로 아픔도 없고 느낌도 없고 너무 자연스럽고 좋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염증이나 이런 거는 다른 얘기인데요. 시술 테크닉의 문제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실 종류도 모노실을 넣었을 때는 끝까지만 잘 넣어주신다면 염증이 생길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끝까지 잘 못 넣었을 때는 코끝에 염증이 일부 생길 수 있지만 그거조차도 실만 제거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무슨 리코 이런 실들이 가시실을 코에다가 넣더라고요. 가시실을 코에다 넣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넌센스입니다. 가시가 중간에 녹으면서 피부가 얇기 때문에 피부 끝을 살짝 찌르고 나오면서 염증이 생긴 경우는 두세 케이스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넣은 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넣고 염증이 생겨서 오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 종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실을 넣는 의사의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두 가지가 염증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흉살 조직은요, 레이저든 고주파든 자극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약간의 그 스티뮬레이션, 상처를 줘서 그 주변에 어떤 흉살 조직이 변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런 조직들은 무조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풀어집니다. 영원히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장기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분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코 실은 얘가 근본적으로 모노필라멘트라는 굉장히 굵고 단실입니다. 그런데 가시실을 코에다 넣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실 선택의 종류가 가장 중요한데요. 10년 동안 입증된 또 가장 먼저 나온 이 실 리프팅인 하이코를 신뢰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3웨이 테크닉이라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서 정말 입체적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이코의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이코는 K-뷰티를 대표하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시술을 검증된 의료진과 검증된 실을 잘 사용하셔서 시술을 받으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하이코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잘 해소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시술을 받으실 분들은 이 영상을 잘 참조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마스터 클리닉 권한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이코에 대한 팩트 체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코 시술을 계속 받는다고 하여도 피부가 얇아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실을 넣을 때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나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실이 피부 표면적으로 가니까 약간 푸르스름하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피부가 얇아졌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이것도 시술 테크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이코 시술을 받으면 오히려 이 콧대가 얇아지는 느낌이고 살짝 샤프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코를 높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옆부분에 쉐이드를 줘서 화장을 하면 콧대가 좀 높아 보이죠? 그런 효과가 이 하이코 시술에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시술을 같이 하였겠지요. 예를 들어서 필러를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필러 때문에 넓어진 것이지 절대로 하이코 시술 자체 때문에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동양인이기 때문에 좋은 시술이고 어울리는 시술입니다. 동양인들은 전반적으로 낮게 코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포인트만 줘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퍼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코끝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얘도 테크닉이나 어떤 시술자의 노하우 문제인데요. 하이코 3웨이 테크닉이라는 업그레이드 테크닉으로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나왔던 하이코는 요렇게만 넣어서 여기만 높이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된 게 요렇게 넣어서 요 컬루멜라 부분을 이렇게 살짝 높여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3웨이 테크닉은 코 중간 부분에서 실을 거꾸로 들어와서 얇게 들어가면 코끝이 이렇게 살짝 쓰거든요. 그래서 1웨이, 2웨이, 3웨이. 그래서 코를 정말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고 뭉툭한 코도 약간은 개선시킬 수 있는 예쁜 코를 만드는 테크닉이 하이코 3웨이 테크닉입니다. 저희한테는 모든 코를 현재보다는 더 예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콧대가 약간 넓어진 코를 갖고 계신 분들이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 의료진의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을 많이 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제대로 된 정품 실을 쓰고 있는지도 한번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코 실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하이코 실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시는 병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간단하지만 조그만 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시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필러는 제가 코에다가 넣기 시작한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단위 시술을 하였었는데 필러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3, 4, 5, 6개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게 이렇게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이렇게 퍼진 게 어떤 경우에는 안 없어지고 녹지를 않고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술은 코끝이 너무 좁빗하거나 너무 날카롭거나 또 너무 넓거나 마음에 안 들고 흉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하이코 시술은 시술 시간 10분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콧대를 만들 수가 있고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훨씬 저렴하고요. 잘 활용하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하이코의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이코는 K-뷰티를 대표하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시술을 검증된 의료진과 검증된 실을 잘 사용하셔서 시술을 받으시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하이코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잘 해소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시술을 받으실 분들은 이 영상을 잘 참조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